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11일 금요일 오후 4시 52분 비트코인 현재 3,912만원대.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CPI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CPI 이전에 강력한 좀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막상 CPI 발표하고 나서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내려온 구간에서 옆으로 빼다가 반등을 어느 정도 해줬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구간의 저점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더 이 구간에서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근거로 일단 9월 FOMC가 잡혀 있는데, 이 9월 FOMC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90%로 상당 부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에 발표한 CPI가 예측치 3.3이었는데 어쨌거나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3.2%가 나오면서 여전히 좀 더 이제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는 신호로 좀 해석이 되면서 이 정도로 물가가 잡힌다라고 하면은 이미 7월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9월은 동결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추세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9월달 바로 9월 20일에 잡혀있는 이 FOMC 미팅에서는 이제 금리 동결 땅땅땅 요게 나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금리 동결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앞으로 금리를 내리기 위한 또 초석이 되는 거죠. 금리를 동결하고 이제 내년 되면 이제 금리를 내리는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돈이 시장이 다시 풀리게 되고 그 돈들이 이제 투자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놓고 지금 ETF까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 시즌에 반감기랑 또 겹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에서 25년 비트코인의 초불장이 한번 올 수 있고 아마도 최소 여기 전고점 69K까지는 갔다가 이제 이거를 뚫게 되면 이제 100K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향해서 이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대형 사이클이 오고 있고,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구간의 변곡점을 지나서 상승장 초입기이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멀리 봤을 때 조만간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시장에 돈이 다시 들어올 수 있고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은 미리 이 구간에서부터 또 이제 고점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바닥 28.5K를 좀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좀 쉽게 롱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지금 롱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좀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볼 경우에는 28.5 여기를 일단은 손절을 잡아놓고 하는 게 정석적인 매매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비트코인의 특징이 있죠. 한번 올라가기 전에 한 번씩 저점을 꼭 깬다. 여기도 저점 쌍바닥까지 그려놓고 올라가는 척 했다가 깨고 올리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서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 놓고 올려놨는데 지금 올려놓은 구간이 이때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 이후에 쭉 빼더니 저점 갱신을 한 번, 두 번까지 저점 갱신을 해주면서 확실하게 저점을 낮춘 이후에 강력하게 고점을 뚫어버리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랑 비슷한 패턴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도 여기서 한번 올라가는 척을 했기 때문에 밑으로 잡아 빼면서 28.5K를 이탈시키고 28K까지 한번 찍어주고, 최악의 경우에는 28K까지 깨고 27.8 정도를 찍어주고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롱 관점에서 봤을 때 저점을 어느 정도 좀 갱신하고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 대추세선 맞고 올라가는 이 자리가 지금 28,000달러 살짝 깨는 자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휩소를 주고 위로 들어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도 엊그저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주냐 한번 꺾고 가주냐, 결국에 이제 두 가지 길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쨌거나 롱이 유리한 입장이고, 롱으로 뭐 마무리 이제 많이 떨어진다 해도 여기 바닥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24.8K 24,800달러 구간인데, 뭐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찍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한 번에 못 가죠. 여기서 또 내렸다가 시간 끌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롱을 보지만 좀 단기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좀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숏은 짧게 롱은 길게 볼 수 있지만은 좀 롱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이제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CPI가 발표를 하고 나서 CPI 전부터 이번 주 초부터 이런 식으로 올려놨다가 CPI가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고 쌍고를 찍고 이제 내리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기적인 추세로는 좀 더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시간봉 관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점을 계속 낮추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낮추고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여기 지지받았던 구간, 여기 지지, 여기 지지, 지지, 오랫동안 횡보했던 바로 이 구간. 대략적으로 29,100달러 정도 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전까지 이렇게 강하게 찍어 내리면은 강하게 반등이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지부진 시간을 끌면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빔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빔 하방 빔 주고 바로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29,200 정도 선 되게 되면은 우리가 롱으로 좀 보다가 여기서 좀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여기 저점을 한 번에 이탈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분할로 롱을 접근했을 때 한번 이제 반등을 세게 수익을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이후의 관점은 일단은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서 이 구간의 박스를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횡보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 구간 횡보가 일단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 횡보를 이제 끝낼 때 하방으로 한번 찍어주고 갈 것이냐, 그냥 이제 상방으로 갈 것이냐, 결국에 이제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관점이고, 9월 FMC까지는 아직 한 달하고도 10일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남은 8월 기간 동안은 일단 이 구간에서의 많이 떨어지면은 롱 관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숏 관점, 여기서도 보면은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는 한 번에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한 번을 더 죽이고, 그러니까 숏을 한 번 더 죽이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쌍고 형태의 고점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쌍고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실히 이 위에서 손바뀜을 좀 제대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숏으로 강하게 또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저점 갱신을 계속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숏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그 이후에는 롱 반등이 또 강하게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횡보 장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당분간 투자 전략 자체를 이 박스 안에서의 절반을 딱 잡고 이 위에서는 숏, 이 위에서는 롱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젯밤에도 이런 식으로 쌍고를 그렸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빠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빠지고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줄줄줄 좀 빠지고 있고, 다만 여기서 받치고 올릴 경우에도 여기 요 자리에서의 꼬리 고점에서의 또 쌍고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또 숏을 진입할 수 있는 자리 29,700 자리에서는 또 숏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시 3분 오늘 오후 4시 3분 영상 찍기 전에도 숏을 들어갔죠. 16시 3분 여기 고점 돌파하면서 윗꼬리 음봉 뜨면서 내려가는 추세로 충분히 이제 숏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기 타점이 나와서 잡아드렸고, 그 전에 이제 12시 4분 바로 이 자리죠. 여기서 이제 크게 내렸는데 여기 아랫꼬리 근처에서 다시 말아 올려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롱, 이후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롱 잡고 여기서 숏을 잡은 거예요. 좀 기가 막힌 타점을 최대한 저희가 안전한 지점에서 잡아드리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롱을 진입을 할 때 2번을 바닥을 찍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손절을 잡는 겁니다. 여기 이탈하게 되면 이제 이 자리까지 보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포지션 자체를 장기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파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 포지션도 보고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박스권 내에서는 많이 떨어지면 롱 관점, 올라가면 숏 관점인데, 최대한 그 안에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써서 들어갔을 때 충분히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도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수익을 하루에 우리가 이제 5번, 10번 정도만 챙겨도 이게 한 달 동안 쌓이게 되면 상당한 수익금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좀 차트 분석을 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정보들 바로 저희 카톡방, 저희 유튜브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으로 입장하시면 100% 무료로 정보 다 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들 여전히 좀 잡코인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베이직 어텐션 토큰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요 구간에서, 요 박스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저점을 현재 높이고 있는 흐름을 양호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직 어텐션이 주봉상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대략적으로 주봉상으로 7개가 여기 나오면서 7주 동안의 상승세를 깔짝깔짝깔짝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좀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연속적으로 5개가 지금 주봉이 양봉으로 좀 붙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각도 자체가 굉장히 완만하게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때보다도 힘이 약하지만 축적을 상당히 어느 정도 좀 더 강하게 하고 있다, 진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올려칠 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올리고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상방빔이 안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여전히 위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좀 더 강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수위 같은 코인도 결국에 주봉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나와서 주봉상으로 양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반전 삼아서 이런 식으로 다시 1000원을 찍으러 가는 이런 움직임, 차트를 돌리는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헤데라 추천드려서 이런 자리 눌림 자리에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천드려가지고 쭉쭉 올라가서 47% 수익을 냈었고, 시바이누도 차트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거 여기를 지금 메우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돌파 나오면서 0.016짜리까지도 갈 수 있는 차트를 좀 만들고 있는데, 시바이누도 여기서 이 박스권에서 서서히 차트 저점 올리는 거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 찍은 거에 반작용이 여기서 지금 터진 거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잡아서 쭉 수익이 나면서 145% 시바이누도 올렸죠. 이거는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쓰기 때문에 마진 거래가 현물 거래보다 수익이 날 때는 더 잘 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한 이런 알고랜드 같은 코인도 지금 주봉 관점, 일봉 관점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 정도로 떨어진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지고 있고 제대로 된 반등이 지금 안 나오고 거래량만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터지게 되면은 알고랜드도 뭐 크게 가면은 이런 식의 반등도 여기서부터 87%를 찍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 200원을 좀 넘겨주는 형태의 반등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알트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펌핑과 겹쳐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직전에 나왔던 반등폭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15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300원까지는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안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직전에 그래도 이제 87% 정도의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00%가 올라가게 되면 300원 정도를 찍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서의 시총보다 지금 시총이 훨씬 더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87% 줬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100% 정도는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고랜드도 충분히 지금 저점에서 차트를 어느 정도 좀 옆으로 빼면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지도 마찬가지고,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 사이에 UFC 대결이 성사되기만 해도 좀 강력하게 펌핑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기대감만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도지코인도 결국에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코인도 지금은 일단 물밑에서 바닥을 너무 오래 기었고, 바닥을 기다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위로 쏴주는 이런 장대 양봉이 터질 수가 있는데, 그 시점이 점점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트들 여전히 좀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뭐 떨어질 때마다 좀씩 더 산다는 마인드로 지금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가격대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주봉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지금 꺾이고 있고, 자, 이렇게 많이 오른 지점에서 이것도 쌍고점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꺾이게 되면 상당히 좀 크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스닥이 이렇게 빠져주게 될 게 조금 뻔해 보이는데,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나스닥을 따라서 같이 빠질 것인지, 아니면 좀 반대로 비트코인만의 독자적인 호재로 인해서 올라갈 것인지도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달러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달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324원까지 다시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이 쭉 떨어지게 되면은 달러는 쭉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저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여기까지 가기는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한 108포인트 정도를 최고점 110포인트 정도, 요 정도를 최고점을 해서 다시 꺾이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느 정도 나스닥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달러보다는 나스닥의 변동폭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데는 어느 정도 좀 한계치가 있어 보이고요. 어차피 달러는 지금 고점이 1440원대로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뚫고 넘어가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빠지긴 할 건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서 나스닥이 빠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크게 빠지게 되면은 일단은 비트코인도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받으면서 빠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올라갈 때 폭발력이 뭐 나스닥보다는 훨씬 셀 수 있고, 나스닥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그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눌림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크게 내려박으면 반등도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조만간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랜 B가 이 스타트 플로우 모델에 기반해서 결국에는 2년 후에 신고점을 경신할 것. 2년이면은 이제 24년, 25년 정도쯤에 반감기 펌핑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이제 69,000달러 이상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일단 패턴상으로 입증이 되어 왔거든요. 결국에 지금이 이런 파란 구간, 저점 구간이고 결국에는 이런 저점 구간을 지났을 때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항상 나왔었기 때문에 고점을 이번에도 돌파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 자체가 이제 2년 정도 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찍어 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는 이제 롱 장세, 롱이 유리한 장세로 향후 2, 3년간은 좀 지속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진 거래가 이제 롱이나 숏, 상방이나 하방에 둘 다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만 이런 장세 속에서 앞으로 이제 상승장이 예측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롱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자,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때 암호화폐 상승장이 터질 수가 있다. 당연한 얘기인데 다만 최근에 이 SEC 쪽에서 보여준 행보를 봤을 때 심사 기간을 일단 좀 연장하고 보는 그런 스타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빠르면 8월 13일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년 1월까지도 연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뭐 특히나 이제 블랙록이 신청한 ETF라든지 피델리티의 현물 ETF,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죠. 요런 게 사실상 승인이 하나가 나게 되면 이제 줄줄이 나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 기간이 일단은 지금부터 1월까지는 그 기간 내에는 이제 빠르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연장을 시키게 되면은 그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승인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좀 연장을 하면서 승인이 조금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이 박스 안에서의 고점 구간에서는 숏으로 접근을 하고 저점 구간에서는 롱으로 접근을 하는 이런 추세가 일단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어느 정도 좀 큰 움직임 없이 이 박스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는 30분 봉이겠죠. 이 30분 봉으로 갑자기 쏜다 이렇게 위로 갑자기 쏘게 되면 우리는 또 숏 자리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여기서 이제 푹 내린다? 그러면 당연히 롱 반등 자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점들을 일단 주말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고 어쨌거나 지금은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주봉도 이런 식으로 일요일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 양봉 마감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락 추세를 여기서 끝내면서 돌리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랬을 때 36K까지 이제 올라가는 흐름 정고를 돌파하고 정고를 왜 세게 뚫을 수 있냐 왜 여기서 36K까지 바라보냐면은 여기와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점 돌파를 세게 해놓고 여기서 고점 돌파할 땐 굉장히 얕게 해놨어요. 살짝 뚫고 지금 내려온 건데 그러면 패턴상 그 다음에 나오는 반등 자체는 굉장히 세게 나오면서 35K에서 36K를 찍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힘을 모은 게 이제 여기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전고 돌파를 우리가 좀 조만간에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그 전에 한번 내렸다 올리는 이런 무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상황에 맞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또 월요일에 인사드리고 계속해서 카톡방에서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